이번 시간에는 미국 이슈입니다. 미국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죠. 왜 미국에서는 ICU원의 발표가 반복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책이나 인물, 국가평가가 아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 채널의 이름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입니다. 미국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입니다. 내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먼저 사건부터 보시죠. 2026년 1월 7일 2주 정도 됐죠. 르네 니콜굿이라는 사람이 연방 IC 요원에게 총격을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요원은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했고 비디오와 목격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부터 불과 이틀 전입니다. 1월 24일에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라는 사람도 총격을 받아서 숨졌습니다. 요원들은 무장했다고 하지만 영상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도 1월 14일에도 뭔가 충격 사건이 있어서 시민이 다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사건을 보면 요원이 뭔가 잘못했다, 요원의 살인마다 등의 요원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쪽 입장도 있겠죠. 민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차로 요원을 치려고 했다, 혹은 총을 가지고 있었다, 공권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탓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어느 쪽 편을 들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발포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개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요. 잔인함, 이데올로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도덕에 대한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나온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요원은 발포에 대한 책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굉장히 큽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꽤나 무리한 작전이라고 보일 정도로 작전 규모가 매우 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작전상 스트레스가 과중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원은 개인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합쳐지게 되면 찰나의 결정 순간, 발포를 하느냐 마냐의 순간에서 발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책임이 없다는 것부터 먼저 보시죠. 연방요원은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책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운영을 집행할 때 뭔가 그런 책임을 지우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을 많이 지우지 않게 되는데, 문제는 미국은 연방제 국가잖아요. 각 주가 있고 각 도시가 있고 자치가 발달돼 있는데 연방 요원들이 이런 자치 정부에 있는 자체 요원들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연방 요원의 권리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돌과 책임 회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는 게 어찌 보면 매우 비용이 싼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로컬이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것은 연방 요원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 소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발표에 대한 책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 구조입니다. 작전이 굉장히 대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퍼레이션 메트로 서지라에서 최근 계속 하고 있는 작전인데, 그래서 연방 정부가 직접 관여해서 이민자들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굉장히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그런 작전이 되겠고, 여러 번 작전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위험 상황들, 예를 들어 총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시민들이. 그리고 성난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차로 정말 치려고 할 수도 있고, 길을 막고 있는다든지 어떤 방해되는 사보타지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달가울까요? 요원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대적인 분위기를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되게 되면 판단의 적절성과 판단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스트레스 굉장히 많습니다. 3천 명 이상의 요원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이 연방 요원입니다. 지역 행정력을 거의 압도하는 수준으로 연방 요원이 동원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시그널이 있는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특히 불법 이민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압박이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전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민들과 부딪힐 일이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리고 브루네 구색에 총을 쏜 요원이 백만장자가 됐다고 하죠, 후원으로. 이렇듯이 여러 곳에서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행정 집행을 옹호하는 혹은 조장하는 그런 압력도 있을 겁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모든 압박 그리고 책임 없음이 합쳐지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 발포라는 가장 최종적인 극단적인 형태가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결론적으로는 구조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총을 쏴서 사람을 죽인 요원은 전보되거나 해고되거나 하면 그만이죠. 그렇지만 그 요원의 자리는 누가 다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압박의 구조, 그리고 책임 없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단 한 명의 판단이 아니라 한 명의 판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데는 항상 구조적인 원인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개인 입장으로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임은 어디 있습니까? 이 요원에게 책임을 다 물어야 할까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을 겁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시스템과 구조가 이런 사람을 죽이는 극단적인 결정을 낳았다는 데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책임이 없는 상황, 그리고 압박이 증가하는 순간,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 반복적으로 놓이게 됐을 때 이런 극단적인 결과는 단순한 사고 혹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였습니다.